안녕하세요. 우시간 유튜브 우투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면서 색연필로 해리포터를 그리는 과정 영상도 넣어봤습니다. 그림은 오랫동안 그렸지만 촬영하는 건 생소해서 카메라 테스트 겸 해리포터를 그렸는데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사진에서 해리의 얼굴이 조금 길게 나온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똑같이 그리진 않을 거고요. 형태를 약간 변형해서 그리겠습니다. 보통 유아나 어린이는 젖살 때문에 얼굴형이 동그랗고 성인에 비해 코가 짧거든요. 그래서 동안형 얼굴이라고 하면 보통 코가 짧아요. 마법사의 돌 시절을 그리는 거라 최대한 귀엽게 그리고 싶어서 자료보다 코를 살짝 줄이고 얼굴 너비도 살짝 늘려봤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적인 그림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진같이 그려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해줬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거나 사진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사진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스킬보다는 자신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개성이 들어간 그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정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다른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 소설은 문학이란 예술도 J.K. 롤링 개인의 경험과 상상력에서 나온 창작물이죠.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 있던 킹스크로스 역은 롤링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고 해리의 생일 7월 31일은 롤링의 생일과 같아요. 그녀가 어렸을 적 살았던 마을은 해리가 자랐던 풀빌가의 모습이었으며 계단 및 벽장이 있는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마법놀이를 하며 같이 놀았던 이웃 친구의 성이 포터였다고 하죠. hermione는 롤링 자신을 반영한 캐릭터였고 론은 롤링이 가장 친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가장 싫어했던 선생님을 모델로 엄블지를 만들었으며 디멘터는 마법사의 돌을 쓰고 있던 도중 너무 가난해 끼니를 못 챙길 정도였는데 그때 겪은 우울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콜릿이 그녀가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디멘터의 공격을 받은 후 초콜릿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리포터가 성공할 수 있던 건 비현실적이고 마법 같은 판타지 요소 때문이 아니라 죽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해리, 고운정 미운정 쌓아가는 헐머니아 론, 한 여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세베루스까지 롤링의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공감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리포터는 저에게 의미하는 게 많은 작품인데요. 스타워즈가 7, 80년대를 대표한 시리즈였다면 해리포터는 딱 제 나이를 대표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해리가 연기한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89년 7월생인데 저도 89년 7월생이거든요. 해리와 함께 자라왔다고 할 수 있죠. 처음 해리포터에 대해 알게 된 게 초등학교 시절 미술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학원차에 1살 많은 어떤 누나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면서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열변을 토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책이 바로 해리포터였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누나가 너무 재밌게 설명한지라 그 책은 꼭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전 해리포터 마법세계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법사의 돌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학원차를 타고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던 꼬마 시절이 떠오르고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해리포터 이야기를 해주던 그 누나도 떠오르고 터번슨 선생님이 나쁜 놈이었다는 반전에 입을 틀어막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리를 그리고 있으니 어릴 때 친구를 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렇게 잊혀진다 해도 의미 없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설이나 영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매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본 영화보다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더 기억에 남는 게 누가 봤는지, 영화를 본 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영화 내용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돼서는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지라 많은 영화를 보며 영화 블로그를 했어요. 그 시절엔 유튜브가 없었고 네이버 영화 블로그가 인기였거든요. 때는 2010년 죽음의 성물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해리포터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도 했고 영화도 1, 2년 간격을 두고 나왔던지라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처음으로 해리포터를 정주행했죠. 1, 2편은 어렸을 때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그때 향수를 느끼며 봤는데 3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는 3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후로 다시 해덕이 되어버렸죠. 제 영화 블로그는 해리포터 글들로 도배가 되었고 덕분에 2010년 한 해 동안 네이버 메인에 10번 이상 뜨며 총 방문자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해리포터를 다루는 영화 블로그 중에서는 가장 방문자가 많았을 거예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해리포터 팬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 외에도 많은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고 지금은 30대가 되었네요. 유학을 하는 동안 학업에 집중한다고 해리포터와 영화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지만 해리포터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롤링이 죽음의 성물 2부 프리미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영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책이든 또는 영화로 돌아오든 호그와트는 언제나 당신 집처럼 환영해 줄 겁니다. 처음 해리포터를 접했던 10대 때부터 20대 때는 해리포터 관련 글을 블로그에 썼고 이제 30대 초반인 저는 유튜브에 해리포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롤링의 말대로 시간이 흘러도 해리포터는 제 마음속에 영원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림 그리는 모습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더 재밌는 해리포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처럼 해리포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시간 유튜브 우투비였습니다.